5학년 1학기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여기 심화 유형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74쪽에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주스가 가득 들어있는 병의 무게를 재었더니 5와 18분의 7kg이었습니다. 이 병에 들어있는 주스의 반을 마신 다음 무게를 다시 재었더니 3과 12분의 11kg이었습니다. 빈 병의 무게는 얼마였을까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상황이 이해가 잘 되시려면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병에다가 주스를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무게가 5와 18분의 7kg이었어요. 이 5와 18분의 7에는 빈 병의 무게와 그 다음에 주스 가득의 무게가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주스 반을 마셨어요. 그래서 무게를 다시 잰 거죠. 그럼 반을 마셨으니까 요만큼만 들어있겠죠. 이 녀석의 무게를 쟀더니 3과 12분의 11kg이었어요. 자, 이 3과 12분의 11 안에는 빈 병의 무게도 있고 물 반의 무게도 있을 겁니다. 주스 반의 무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녀석들을 빼면 무엇의 무게가 나올까요? 내가 마신 물 반의 무게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빼면 물 반의 무게가 나올 겁니다. 뺄 때는 통분을 해야지 뺄 수 있겠죠?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보면 밑에다 먼저 적을까요? 5와 18과 12의 통분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최소공배수 구해보시면 36으로 할 수 있네요. 얘는 2를 곱하면 2치 14. 그 다음에 얘는 3과 36분의 33 이렇게 될 거예요. 네, 뺄 수가 없죠, 지금? 얘는 자연수 1 올려주고 더하기 36 이렇게 해서 빼볼게요. 자, 빼면 4에서 3, 자연수 빼면 1이 나올 거고 36분의 14 더하기 36에서 36분의 33을 빼주면 36분의 17이 남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한 1과 36분의 17은 물 반의 무게예요. 자, 빈 병의 무게를 재려면 첫 번째 병에서는 물 전체 양을 반 2개를 해서 물 전체 양을 구한 다음에 빼주시면 빈 병의 무게가 나올 거고 두 번째 그림에서 뺀다면 여기 무게에서 3과 12분의 11에서 물 반, 내가 알고 있는 물 반의 무게만 빼주시면 되겠죠? 우리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편할 거니까 3과 12분의 11에서 물 반의 무게인 1과 36분의 17이라는 무게를 빼볼게요. 아까 전에 36을 통분한 게 있었어요. 그죠? 네, 3과 36분의 33 들고 와서 빼보면 정답은 2와 36분의 16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약분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약분해서 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재혁이가 색종이를 친구 3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는 전체 3분의 1을, 두 번째 친구에게는 전체 8분의 1을, 세 번째 친구에게는 전체 12분의 5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남은 색종이가 있겠죠? 그 녀석이 12장이라고 하네요. 재혁이가 처음에 들고 있던 색종이는 몇 장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전체 3분의 1, 8분의 1, 12분의 5라고 하는 건 전체를 1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체의 양을 1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쪼개어서 몇 등분 나눠줄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색종이를 가지고 올게요. 처음에 있던 색종이가 있을 거예요. 이 색종이를 3분의 1 나눠주고 8분의 1 나눠주고 12분의 5 나눠주고 남은 색종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나눠준 건 총 얼마일까? 3개를 더해보시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1, 8분의 1, 12분의 5 요거를 더해주시면 전체 나눠준 양이 구해지겠죠? 24로 통분할 수 있겠네요. 24분의 8 더하기 24분의 3 더하기 24분의 10 계산해 주시면 24분의 얘는 11이니까 21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남은 색종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될 거냐면 24분의 21을 나눠준 거니까 우리는
1 빼기 24분의 21 하셔서 24분의 3만큼이 남을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냐면 12장이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24분의 1에 해당되는 건 몇 장인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24분의 3에 해당되는 게 12장이니까 24분의 1에 해당되는 건 나누기 3 하셔서 4장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전체 처음에 우리가 전체 양을 1로 둔다고 했었죠? 1은 24분의 24가 되겠죠? 즉 24분의 1을 24배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4장 곱하기 24 하시면 전체 장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고요. 전체 몇 장입니다 해서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선생님 풀이 보지 않고 깨끗한 종이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세요. 의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조사했더니 피자를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10분의 3, 떡볶이를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8분의 5, 피자와 떡볶이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16분의 5였습니다. 피자와 떡볶이를 둘 다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전체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전체 학생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떡볶이 좋아하는 학생 손들어봐, 피자 좋아하는 학생 손들어봐 라고 했을 때 나는 떡볶이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한다면 손을 2번 들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는 떡볶이도 안 좋아하는 학생, 그 다음에 피자도 안 좋아하는 학생은 둘 다 손을 안 들었겠죠? 그런 학생이 여기 전체에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분류를 한번 해보면 피자 좋아하는 학생 손들어봐 하는 손든 학생 여기다 다 이렇게 넣어둘게요. 그 다음에 떡볶이 좋아하는 학생 여기 들어오세요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즉 여기 겹치는 부분에는 피자 좋아할 때도 손을 들고 떡볶이 좋아할 때도 손을 든 학생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피자만 좋아하는 학생이 들어갔을 거고 여기는 떡볶이만 좋아하는 학생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피자와 떡볶이를 둘 다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어디 있겠어요? 네, 요 바깥쪽에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빼줘야 되냐면 우리는 전체를 지금 몇 분의 몇으로 쪼갰다는 건 전체의 양을 일단 1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 피자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는데 손 든 학생들을 빼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에 1에서 피자 좋아하는 학생을 일단 뺄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3 이렇게 뺄 거예요. 그리고 떡볶이 좋아하는 학생도 뺄 거예요. 8분의 5 이렇게 해서 뺐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면 피자 좋아하는 학생, 떡볶이 좋아하는 학생 둘 다 손든 학생이 여기서도 한번 빠지고 여기서 또 빠졌겠죠. 그래서 둘 다 좋아하는 학생은 2번 뺀 결과가 될 거라서 둘 다 좋아하는 학생을 한 번은 더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얼마였어요? 피자와 떡볶이 모두 좋아하는 16분의 5네요. 16분의 5는 한 번은 더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통분 얼마로 되죠? 80으로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80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 빼기 80분의 얼마죠? 38, 24 빼기 80분의 50에다가 더하기 80분의 5, 2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나는 1은 80분의 80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80분의 80 계산해서 요거 계산 먼저 다 해주시면 80분의 계산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계산 안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구한 학생은 누굴 거다? 피자와 떡볶이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답으로 나올 겁니다. 자, 길이가 6과 7분의 5m의 막대로 바닥이 평평한 호수의 깊이를 재려고 합니다. 막대를 호수 바닥 끝까지 넣은 후 다시 꺼내서 거꾸로 바닥 끝까지 넣었더니 바닥 막대에서 젖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2와 5분의 1m였습니다. 호수의 깊이가 이렇게 됐을 때
자연수 부분, 분모 부분, 분자 부분을 가져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런 호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호수가. 자, 그런데 나한테는 막대가 있어요. 막대. 자, 이 막대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가지고 올까요? 이렇게. 자, 이 막대의 길이가 6과 7분의 5m가 된대요. 이렇게. 그럼 내가 탁 넣으면 이 호수의 깊이 부분만큼이 젖었겠죠? 그런데 얘를 내가 빼서 다시 반대로 돌려서 한 번 더 넣었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될 거냐면 아까 넣어서 젖은 부분이 이렇게 젖어 있을 거고 내가 돌려서 넣었으니까 또 호수의 깊이만큼 이렇게 젖어 있겠죠? 그리고 젖지 않은 부분의 길이를 가르쳐 줬어요. 젖지 않은 부분 길이가 요만큼 나오겠죠? 이 녀석이 2와 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젖은 부분을 이용해서 호수의 깊이를 구할 수 있어요. 6과 7분의 5라는 막대의 길이에서 젖지 않은 2와 5분의 1을 빼면 호수의 깊이가 2번 나오죠. 왜냐하면 남은 게 호수의 깊이, 그리고 여기도 호수의 깊이만큼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계산을 해줍시다.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35로 통분이 되겠네요. 6과 35분의 25 빼기 2와 35분의 7. 그러니까 얘는 4와 35분의 빼면 18 이렇게 되나요? 이 녀석이 호수의 깊이 2번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절반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4를 절반으로 나누면 2 가져가게 될 거고 35분의 18을 절반으로 나누시면 35분의 9, 35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2와 35분의 9라고 하는 이 호수의 깊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2와 35분의 9라고 적었을 때 자연수 부분이 네모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게 될 거고 35가 세모 부분이니까 여기 35가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 있는 분자 부분이 9가 될 거니까 여기 9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빼서 결과값을 적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답은 여러분들이 적어요. 자, 우리 78쪽에도 심화 문제 3개가 더 있거든요. 이거 3문제 마저 풀이하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6장의 수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2개의 대분수를 만들었어요. 대분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될 때 차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차가 가장 크려면 앞에 빼지는 수는 크게 들고 오고요. 뒤에 빼는 수는 제일 작게 들고 오셔야 차이가 가장 큰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분수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수카드 6개 필요한 거 맞죠? 그 6개 그대로 들고 올 건데 일단 수를 6개의 카드를 크기 순서대로 다시 배열해 볼게요. 2, 3, 5, 6, 7, 8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 수가 크려면 일단 자연수 파트 제일 큰 거 8 얘를 앞에 들고 올 거고요. 자연수 파트 제일 작은 거 2 얘를 이렇게 들고 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진분수를 만들어야 되죠. 이 4개의 숫자로. 진분수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진분수 앞쪽에는 큰 거, 뒤쪽에는 작은 거 들고 와서 여러 가지 경우로 만들어서 일일이 빼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수가 가장 차이가 크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넣고 계산을 사실 여러 번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근데 선생님은 잠깐의 조금 힌트를 주자면 우리가 분모가 있고요. 분자가 있으면 이 분모랑 분자에 적혀있는 숫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작은 분수가 돼요.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에 적혀있는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큰 진분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진분수 내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분모를 10으로 가지고 와 볼까요? 그러면 10분의 1이랑 10분의 9를 비교해 볼게요. 자, 10이랑 1의 차이가 9가 나죠? 그 다음에 10이랑 9의 차이가 1밖에 안 나죠? 이 차이가 적게 날수록 10개를 쪼갠 것 중에 9개만큼 들고 올게요 하니까 이 수가 큰 수가 되는 거예요. 10개를 쪼갰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들고 왔으니까 이 수는 작은 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 나는 앞에 분수를 어떻게 가지고 오고 싶냐면 크게 가지고 오고 싶고
뒤에 있는 분수를 좀 작게 차이가 좀 작은 분수가 되게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럼 작은 분수가 되려면 숫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요렇게 가지고 오시면 숫자의 차이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가지고 오시면 수의 차이가 좀 적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숫자는 6분의 5 이렇게 될 거고요. 제일 작은 숫자는 7분의 3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하면 이 녀석이 가장 차이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통분을 해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8과 42분의 35 빼기 2와 42분의 18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부등호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계산한 값이 작았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계산하는 건 더 큰 수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왼쪽은 지금 현재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왼쪽을 먼저 계산할게요. 4분의 1 빼기 5분의 1 분수의 뺄셈은 통분을 하는 거죠. 20분의 5 빼기 20분의 4 계산해 주시면 20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에 있는 식을 한 번 더 다시 적어 보시면 20분의 1과 네모 더하기 8분의 1이 있는데 오른쪽이 크대요. 우리 지금 분수에서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는 분모끼리 똑같이 맞춰놓은 상태에서 분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았죠. 근데 분자를 똑같이 맞추고 분모를 비교하셔도 됩니다. 자, 분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분모의 숫자에 적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작은 분수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대로 된다는 거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10분의 1 중에서 누가 더 큰 수예요? 2분의 1은 하나를 2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가지고 오세요. 10분의 1은 하나를 10개로 쪼갠 것 중에서 하나 들고 오세요. 라는 말이니까 2분의 1이 더 큰 수가 되겠죠? 즉 분모를 비교해 보시면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큰 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20과 네모 더하기 8 중에서 네모 더하기 8이 숫자가 더 작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죠. 그래야 여기 있는 분수가 더 큰 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지?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자연수기 때문에 1부터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죠? 20이니까 11까지 되네요. 12를 하시면 뭐가 되니까? 20이 돼버리니까 얘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1까지만 가능하네요. 그래서 우린 11개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2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굵기가 일정한 철근을 4도막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우리 도막 자르는 거 되게 많이 했는데 4도막으로 자르려면 자르는 건 몇 번 잘라야 될까요? 3번 잘라야겠죠? 그래야지 한 도막, 두 도막, 세 도막, 네 도막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데 한 번 자르는데 3과 12분의 11분이 걸리고 자른 다음에 다음번에 또 자르려면 한 번 쉬어줘야 된대요. 1과 6분의 1분 동안 쉰대요. 그러면 우리는 자르는 내가 구하고 싶은 도막 수가 4도막이다. 그러면 자르는 수는 우리가 한 회가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3번 자를 거예요. 그러면 쉬는 것은 얘들아 보세요. 얘는 자르고 나서 쉬었겠죠. 그 다음에 얘도 자르고 나서 쉬었겠죠. 근데 마지막은 자르기만 하면 돼요. 쉴 필요가 없죠. 자르기만 하면 내도막이 팍 튀어나왔겠죠. 그래서 쉬는 것도 횟수가 한 번 줄어듭니다. 2번만 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도막을 자르는데 총 걸리는 시간은 라고 했으니까 3과 12분의 11 자르는 건 몇 번? 3번 이렇게. 아, 우리 곱하기를 안 배웠구나. 3번이니까 3번 더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3과 12분의 11 더하기 3과 12분의 11 이렇게 돼서 자를 때는 요만큼 자르는데 시간이 걸리게 될 거고 쉬는 것은 1과 6분의 1 쉰다고 했어요. 근데 2번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과 6분의 1 이렇게 더해주시면 될 겁니다. 더하기 할 때는 통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더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더해보시면 14와 12분의 1분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걸 들고 와서 마지막을 해주는 건 왜 그러냐면 분을 또 초로 고치라고 해놨네요. 우리가 분을 초로 고치려면 60분의 얼마가 되니?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뭐예요? 14와 60분의 우리가 60을 만들려면 얘는 5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0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1분을 60개로 쪼갠 것 중에 5개 왔어요니까 5초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14분 하고 5초 걸립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